자, 이렇게 반다이크는 돌아오려고 하는데 네. 이거 우리가 조던 핸더슨 그 역제에 대한 거를 팩트를 한번 좀 잘 찾아보자 그러면서 기사를 좀 자세히 한번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낚시였잖아. 네. 근데 지금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클럽이 팬 스포츠 그룹에 지금 좀 불만이 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기사들이 이 클럽의 지금까지의 성향으로 봤을 때 구단 내부의 사정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의 얘기를 안 하는 타입이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풋볼 인사이더라는 매체가 어느 정도의 공신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건 공신력이 뛰어나진 않아 보인다는 뜻이죠. 맞아요. 예, 언론사는 우리가 잘 알수록 여기가 지명도가 있구나. 그러면 공신력이 있구나 라고 네. 받아들일만 한데 풋볼 인사이더가 리버풀에 엄청 능통한 어떤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요즘에 리버풀 에코처럼 막 어그로를 끄는 약간 그런 스타일도 약간 그렇게까지 막 보일 건 또 아닌 것 같고 예. 그냥 딱 중립 정도 애매한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건 개인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클럽이 불만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저는 이걸 좀 써주면서 FSG도 뭔가 좀 좀 압박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언론사의 어떤 그 공신력도 그렇고 저는 이 기사 내용도 어쩌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얘기가 그 클럽의 이제 지인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전형적인 지인 피셜.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사에서도. 그래서 클럽이 FSG에게 막 공개적으로 존앤리의 멱살을 쥐고 야, 씨, 빨리 내라 하면서 이렇게 항의한 게 아니고 그 지인들한테 얘네 헤드헤드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약간 소가리를 했는데 예. 이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풋볼 인사이더 기자가 이제 글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들은 제가 봤을 때는 대다수의 리버풀 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그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철이가 했던 얘기들이 대부분 나와 있어요 여기. 맞아요. 네. 일단 그래서 기사 뜬 건 그래 기사라도 뜬 게 어디냐라는 생각. 그리고 다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빡이 돈다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자, 시즌 개막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클럽은 지인들에게 FSG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유는 역시 이적 시장에서의 충분하지 않은 지원 때문이고 여기에 FSG에게 직접 항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대부분의 이제 리버풀 팬들 콥들은 그 텐션에 반했을 텐데 클럽이 그 나폴리전에 대기심한테 이렇게 치아 드러내면서 했던 그 개무섭지. 그런 거나 아니면 그 세레모니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하면서 막 존앤리로 막 이렇게 달려들고 막 이런 그림을 바랬겠지만 잘려 그러면. 그렇겠죠. 예. 그럼 잘리겠죠. 자르진 않겠지만 그게 뭐 사회생활이 그렇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예. 그게 있어요. 이런 경우가 아스날의 경우에도 비스무리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드진과 뭔가 이게 우리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감독이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을 때가 있고요. 감독이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히든풋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다루잖아요. 왜냐하면 또 청이 형은 구단 이 K리그 사정들을 또 알고 있고 또 우리 환희 형이 또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선수들한테 해외 구단들의 이런 상황들을 들은 것도 있고 우리도 축구를 봐오면서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구단과 감독과의 이 관계에서 어쨌든 감독이 좀 책임을 통감하면서 혹은 굉장히 불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외부적으로 얘기했을 때 좋지 않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그냥 함구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럴 때 구단보다 오히려 바깥에 보이는 사람이 감독이다 보니까 화살이 감독한테 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이런 게 좀 안타깝긴 해.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감독도 이 중간 관리자층이기 때문에 욕을 먹을 때도 많이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보드진과의 어떤 실제로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외부적으로는 얘기를 못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작년이 아니죠. 올해 겨울에 클럽이 센터백 영입을 원하는데 보드진에서 이를 거부했다는 보도가 한번 떴었고 그때부터 이제 모든 팬들이 거의 대부분 작년 맞지 그러면 작년 겨울. 올해가 맞죠. 지난 시즌이니까. 올해는 2021년이잖아. 2020-2021 시즌의 겨울 이적 시장. 2021년 1월. 년이라고 치면 그래도 12월 1월을 얘기하는 거 아니인가요? 1월이요. 1월. 이게 1월이었어요. 그때 그 기사가 딱 1월이다. 네. 그러면 이제 올 초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올 초. 올 겨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관용적으로 봤을 때는 올 겨울이라고 했어요. 올 겨울. 올해 겨울이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 말했네. 올해 겨울도 일반적으로 그냥 올 초 1월. 그러네요. 왜냐하면 그럼 헷갈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 12월. 1월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그게 딱 좋은 편. 딱 좋은 것 같죠. 지난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클럽이 센터백 영입을 원한다 했는데 구단에서 거절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물론 이제 마이미의 부랴부랴
차박을 임대하고 그벤 데이비스라는 그래. 그 게임 속에 로스터에만 등록되어 있는 선수를 영입하고 이게 지금 뭐예요? 가장 최근에 제가 봤던 근황은 그거거든요. 그 리버풀 쿡방. 그러니까 그 구단 보드진의 구단 그 유튜브에 예능 같은 거 하는 거 그런 거 와 하는구나. 그때 누가 나왔었지? 벤 데이비스랑 치미카스랑 케이타인가? 어떻게 세 명을 그렇게 구렸어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 아니야? 야 니네 좀 제대로 해라. 니네 이걸로 이적값이 너네 나가라고. 약간 그런 거 주급 딴 데서 처먹지 말고 이거라도 해. 네. 출연료 없이. 그래가지고 그 리버풀 영양사분이 있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영양사분이랑 같이 나와가지고 케이타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무슨 어떻게 몸을 관리하는지 그런 자신의 어떤 비기가 담긴 요리를 하는데 누가 그걸 믿고 먹겠어요? 그렇지. 네. 아무튼 그게 마지막 근황이긴 했어요. 근데 아무튼 이 선수도 영입한다고 했지만 보드진이 클럽의 의중과 다르게 간다는 건 그때부터 보이고 있었고 또 이제 재계약 이슈가 나오면서 베인하이둠의 경우에도 베인하이둠의 경우에도 클럽은 장기 재계약을 원했지만 결국 무시하고 그냥 FSG는 FA로 베인하이둠의 파리 생제르맹으로 보냈죠. 이 얘기 예전에 한번 또 했었잖아 우리. 베인하이둠 뭐 얘기하면서 사실은 클럽은 좀 베인하이둠을 잡고 싶어 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베인하이둠이 워낙 라커룸의 리더 역할, 그러니까 선수들을 잘 동용하고 훈련장의 분위기를 밝게 하고 그래. 또 클럽하고는 거의 친구 관계처럼 지냈대요. 그래서 훈련에서의 어떤 역할, 팀 내에서의 분위기 역할, 또 이 선수는 경기 출전 수를 보면 맞아. 지분이 있는 철강왕이잖아. 선수예요. 그 기량과 별개로. 그러니까 이게 축구가 게임이 아니야. 그렇죠. 사람들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이해가 안 가네. 왜 저 선수를 데려가지? 그러면 들어보면 얘기가 있어.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지. 바이날둠에 대해서 사실 내보내기를 바라는 사람들 많았잖아. 그 얘기가 틀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클럽은 이걸 원했는데 근데 FSG는 그걸 거부하고 베인하이둠에겐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베인하이둠의 재계약 관련해서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빠져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베인하이둠이 주급을 좀 너무 높게 요구해서 그건 그래. FSG로 부담을 느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건 인정이야.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막 FSG가 엄청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니야. 나는 건 아니지만 근데 클럽 입장에서 서운했던 건 내 의사가 조금 더 반영돼서 FSG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클럽이 조금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고 이것도 있을 거야. 만약에 팬 스포츠 그룹이 지속적으로 클럽의 이야기를 다 들어줬어. 근데 그거 하나만 안 됐네.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막 불만 같지 않아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본인의 의견이 관철이 안 되고 있는 와중에 이것까지 안 되면 와 그럼 뭐 나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한 것도 그래서 그 맥락에서 그래, 얘기를 하게 된 거고 그냥 베인하이둠을 보낸 거는 주국 관련 문제까지 그럴 수 생각하면 있으니까.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네. 생각은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는 핸더슨과의 이 요청 재계약 요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금 핸더슨의 재계약은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다는 거. 이 부분에서 클롭 감독은 이 풋볼 인사이더의 기사에 따르면 크게 좌절 중이다 라는 표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센터백 영입 요청했는데 묵살되고 뭐 베인하이둠의 어떤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핸더슨 재계약도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표면으로 다 드러났습니다. 다 나왔죠. 이제 팬들도 FSG가 클럽하고는 정반대 행보를 걷고 그치. 있구나. 클럽의 의사를 반영해주지 않고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팬들은 화가 안 날 수가 없죠. 이 정도 감독 얘기는 들어줘야지. 예. 그러니까 지나가는 감독이 아니잖아. 그렇죠. 클럽인데. 그래서 이런 사례가 없었다면 아마 지금처럼 리버풀 구단이 쭉 운영됐을 때 클럽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스몰 스쿼드라든지 선수 영입이라든지 이거 클럽의 의지 때문에 FSG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면서 클럽한테도 비난의 화살이 가요. 지금보다 많이 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상황들이 딱딱딱 이어지니까 여전히 클럽 감독도 책임이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당연하죠. 대부분의 비난 여론이 이제 FSG 쪽으로 콥들의 화력은 다 모아주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먼저 해석을 하게 되고 클럽이 또 하나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건 역시나 영입 지원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겠죠. 예, 최근 시즌들에서 자신이 맨유, 맨시티, 첼시와 같은 경쟁팀들만큼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이잖아. 첼시는 이번 여름은 조용하지만 그 전 여름 개 때렸고 작년 여름이 대단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ITK 우리가 다뤘던 얘기들로 미루어 본다면 물밑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 치자 일단 네. 맨시티 맨유는 맨시티도 지금 강한 두 방을 준비한다고 하고 네. 맨유는 더 말할 것도 그렇죠. 없고요. 그리고 올해 맨시티 첼시가 조용하다 그래도 이미 이전까지 쭉 투자를 그렇지. 해오고 보강이 되었던 게 있잖아요. 근데 리버풀은 그런 느낌이 좀 덜하죠. 그렇죠. 리버풀은 챔스 우승하고도 리그 우승하고도 계속 영입의 시작이었고 중간에 그래도 우리 시즌을 결판 지을 수 있는 최상의 영입을 했습니다. 그게 미나미노 타쿠미였잖아요. 그러니 뭐라 할 말이 없죠. 그렇지. 뭐 티아고 알칸타라나 아니면 조타나 이번에 코나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보다 떨어지면 그게 뒤처지는 거거든. 네, 그리고 이들의 영입도 하이브가 아니었다면 영입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클럽이 성과를 내고 시즌에 결과를 냈는데 이 어떤
진짜 붉은 제국의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이 분위기 그대로 쭉 투자를 해서 전력을 유지하고 팀이 리빌딩이 필요할 때는 알맞게 단계를 밟아나가야 되는데 네. 단계를 밟아나가기는커녕 계단 올라가야 되는데 한 단계 계단 올라가려고 했는데 계단이 갑자기 싹 치워버렸어요. 그럼 그냥 낭떠러지로 뚝 떨어지는 그렇지. 거거든요. 그런 느낌을 주고 있고 유지를 좀 해줘야 돼. 그렇죠. 그리고 아예 투자자는 개념 자체를 안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전력 유지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클롭 감독도 화가 안 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에 수비 보강을 위해서 코나테 영입에 3,500만 파운드를 지원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외에는 이 풋볼인사이더의 그 기사를 보면 기존 잉여 자원들의 매각 수익으로 선수 보강에 투자해달라고 클롭한테 통보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팔아서 써라. 네, 팔아서 써라. 이 얘기를 구단이 했다고 풋볼인사이더 기사에는 나와 있는 거죠. 근데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영입 전망이 이제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판매도 확실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수 재계약 문제 그리고 이적 문제 때문에 팬들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뿌이나 있는 상태고 클럽도 지인들한테 소가리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 아예 기사화까지 나올 정도로 조금 더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지금 상황에서 리버풀은 베인알둠이라는 정말 무수히 많은 경기를 뛴 철강원 선수가 빠졌음에도 그에 대한 대체 영입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미드필드 영입을 안 한다 치더라도 우리가 표면으로 드러났던 공격진의 문제는 이미 지지난 시즌부터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공격 사야 되는데. 그쪽은 무조건 사야 되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너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정말 아무도 안 살 것 같아요, 이 이후에. 저 안 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거 있잖아. 링크가 없는 건 아니고 리버풀이 최근에 영입하는 어떤 느낌을 보면 되게 뜬금없이 빡 싸우잖아. 갑자기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전혀 보이지 않아? 하면 한 명. 미드필더 아니면 공격수? 공격수 한 명. 공격적. 네, 근데 공격적 한 명인데 이거 하이브 형이 개 때릴 겁니다. 아니 뭐 할부 때리는 거야. 네. 뭐 당연히 하는 거니까. 그건 뭐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뭐 할부라고 못 때려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진짜 잘 봐야 한 명이지. 근데 아무도 안 데려오는 건 조금 그런데. 음. 뜬금없이라도 나는 영입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면 안 하는 것처럼 하다가 한 명씩은 그래도 데려왔거든. 그리고 아마 이번에 해리 윌슨이 풀런에 팔린 것도 있고 네. 조금씩 진짜 깨알같이 돈을 좀 모으긴 할 것 같아요. 어쨌든 팔릴 선수들이 지금은 팔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빨리 케이타부터 나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또 케이타는 남아서 뭐 경쟁을 할 것이라는 열심히 할 얘기들이 거라며. 스멀스멀 또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가 관건이지 않을까. 그에 따라서 좀 더 보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가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잘 봐서 한 명. 저는 일단 이 정도 일단 예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이거 클럽이 실제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저는 역시 모릅니다. 네. 근데 리버풀 팬들의 생각이 이렇다라는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을까. 네.